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마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줍줍 귀하다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더 빠르다 그리고 더 강력하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딥시크의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저께 선물 시장에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요. 오늘 이 딥시크가 준 충격이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된 주식은요. 거의 줄폭락입니다. 자, 일단 우리 마소부터 한번 보면요. 마소가 2.14 빠졌습니다. 자, 마소가 보통 빠지면 0.3, 0.5 정도인데 2.1% 정도 넘었다. 이건 제법 빠진 거죠. 이것도 딥시크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딥시크의 충격이 지금 오픈 AI와 이 소위 말해서 맞짱을 뜨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근데 오픈 AI 투자도 하고 오픈 AI와 손을 잡고 있는 마소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럼 뭐 간접적이다 보니까 원래 마소 자체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소가 데미지를 받아도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아래쪽에 보면은 왼쪽 아래쪽에 가운데 보면 엔비디아가 16.97 빠졌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16.97. 자, 정말 이 엔비디아가 막 역대급으로 단 하루 만에 싱글데이 트레이드로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처음입니다. 이따가 한번 우리가 그 내용도 들여다볼 텐데요. 자, 엔비디아 충격받는 건 어저께 제가 2부 영상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딥시크가 그렇게 저렴하게 아주 저비용으로 현재 오픈 AI 수준의 그런 인공지능 검색을 이 소위 말해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 칩이 그 비싼 엔비디아 칩이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격이 현재 엔비디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옆에 우리가 잘 살펴보진 않지만 뭐 ABGO도 똑같죠. 17.40%입니다. 그동안 미친 듯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 브라드컴이 많이 올랐었는데 같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이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자, 그리고 애플 보세요. 오늘 애플이 가장 빛이 났습니다. 3.18%. 그러니까 애플은 전혀 이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뭐, 이 인공지능, 이 반도체 칩하고는 상관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애플이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0.24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보세요. 4.03% 빠졌어요. 구글도 같이 영향을 좀 받겠죠. 아무래도 구글도 검색 쪽에 지금 그 인공지능 검색 딱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미나이라는 것도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는 오늘 조금 더 1.91% 올랐고요. 그리고 테슬라 보세요. 2.32% 떨어졌습니다. 뭐 같이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워낙 고속 성장주인데 시장이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을 때 같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죠. 어저께 뭐 정말 많이 떨어질 것 같지만 지금 뭐 거의 400달러에서 뭐 397, 8, 9 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별로 그렇게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막 그냥 공포감에 질릴 게 없어요. 뭐 테슬라만 막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막 떨어진 게 많은데 테슬라는 400달러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요.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특히 이제 이 오늘 그 컨슈머 디펜시브인데 뭐 워마트랄지 커스코랄지 이런 거 있죠. 이런 워마트, 커스코 이런 쪽이 그 소비재 그 소위 이 리테일 세일즈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쪽이 지금 오늘 좋죠. 왜 좋냐면요. 현재 그 이 어닝 발표에 굉장히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2부 때 또 내일 정도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리세션 이런 것은 이제는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딥시크의 충격과 공포가 미국의 주말을 완전 지배했었죠. 그리고 미국 주말을 지배뿐만 아니라 어저께 선물 시장부터 대폭락을 예고하더니 오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붕괴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자 지금 데나이브스가요, 그동안 인공지능에 대해서 워낙 bullish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AI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당연히 데나이브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인터뷰를 이제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 중에 몇 가지 좀 들여다보면요, 데나이브스는 주말 동안 이 소위 말해서 너무 과한 그러한 이 소위 과장된 그러한 공포가 많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줍줍 찬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위에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The bears dominate the weekend narrative. Try to scare investors. This is black swan moment 들어갑니다. 자, 정말 주말 동안요, 그 미국이 어제 토요일 또 주일까지 이 언론에 지배했던 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A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얘기,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등판했습니다. 드디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the bear, 그 사람들이 bear죠. 이제 이 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AI에 대해서 붕괴될 것이라면서 거품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왔는데, 이 사람들은요, 주말 동안의 내러티브, 이 스토리들을 다 지배해버렸어요. 이들이 그냥 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scare하게 만든 거죠. 아주 뭐 거의 스푸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공포 영화 한 편처럼 무섭게 끌고 갔는데,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This is a black swan momen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lack swan이라는 겁니다. 이 뭐예요? 대재앙이죠.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를 블랙스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지난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리고 또 뭐, 정말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졌을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블랙스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는 뭐, 그냥 이 말 그대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공포감에 주가가 우수수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이 주말 동안은요, 이 소위 말해서 이 공매도들과 주식시장을 암울하게 보는 이 사람들이 등판해서 완전 블랙스완 모먼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투자들이 공포에 그냥 패닉에 빠졌죠. 여러분들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막 그렇게 올려놨길래 제가 어제도 다뤄드리고, 딥시크에 대해서 오늘도 뭐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들여다봐드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오늘도 들여다보지만, 뭐 그렇게 지금 염려할 거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데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공매도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우울하게 보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죠. 왜냐? 공매도들은 공매도 많이 쳐놨잖아요. AI 관련돼서 거품이다. 야,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 공매도 쳤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죠. 언론 플레이 해야죠. 여러분, 공매도들은요, 언론 플레이 잘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크로 소식들을 통해서 그런 그 뉴스들이랄지 이런 이 소위 공포 분위기 조성할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얘기해주고 반대로 얘기해주고, 이거는 동매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숏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런 내러티브다라고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걸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요, 너무 좋은 찬스죠. 특히 중국발 이런 소위 AI의 새로운 그런 미국의 경쟁자가 나타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완전 뭐 이 공포 분위기인 거죠. 자, 그러나 실상은 노란색으로 하라는 거 맞았고, it is actually the opposite. 야, 이거 실상은 반대야. 어차피 앞으로 inference training, 즉 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I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눴을 때에 학습하는 앞부분 전반복이 있고, 학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추론하는 inference, 추론해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지금 이러이런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학습한 대로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하고 챗GPT에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쭉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학습을 그동안 한 걸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이런 것이 답일 거야, 정답일 거야 하면서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론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인데, 앞으로 이 인퍼런스 영역이 계속 강조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AI의 혁명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특히 이제 대량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것에는 여전히 bullish하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게 됐을 때는 지금 결국은 딥시크의 영향은 어제까지인 거고 결국 엔비디아의 이 장기적인 우상향은 뭐 그건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빨간색을 아래쪽에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대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지적해줬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어제도 비슷한 얘기 좀 해드렸는데, 소위 챗 GPT의 대항마처럼 딥시크가 등장했다 치더라도요, 뭐 아직 더 봐야 돼요. 뭐 정말 구체적으로. 근데 어찌됐건 딥시크가 챗 GPT 대항마를 하더라도요, 결국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은요,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의 플랫폼을 쓸 수 없어요. 이 기업의 AI 인프라를 절대로 여기서 쓰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서의 케이스들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섰고 결국은 만약에 이 딥시크에 기초를 해가지고 뭘 자꾸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죠. 자신들의 이 중국에게 노출될 수 있고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고 중국은 본인들은 다 막아서 면서 외국 기업이 자기들이 외국에 나가서 기업을 할 때는 그냥 다 오픈하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중국에는 유튜브다 이런 거 시청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SNS 같은 거 페이스북도 거기서 아예 발도 못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차별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차피 미국 기업들이나 전세 기업들이 중국 걸 쓸 수가 없어요. 이 딥시크를. 결국은 나중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재미로 있던 자료 찾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어떤 영구적인 어떤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는 걸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결국 그 엔비디아의 칩 회사가 최종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앞으로 autonomous robotics 자율주행과 로봇에 있어서 좀 더 넓은 의미의 AI 사용에 있어서 여전히 엔비디아가 독점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golden buying opportunity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줍줍하게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149, 150까지 돌파하는 주간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다시 이번에 16%, 18% 떨어지면서 120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 좋은 찬스가 온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나이브즈는 이 정말 줍줍하게 좋은 황금 기회가 왔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딥시크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자, 이번에 이 오픈소스로 풀어버렸거든요. 자, 지금까지 미국에서 공개되어진 거 보게 되면은, 챗 GPT도 그렇고, 이 전부 다, 폐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처럼, 독점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근데 중국이 왜 하필 이 시점에 딥시크를 통해가지고, 스타트업 기업이잖아요. 딥시크를 통해서 아예 오픈소스로 다 풀어버렸을까? 자,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그 의도가 뭐지? 라는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오픈소스를 풀었을까? 왜냐면 딥시크가 그렇게 뛰어나다면 본인들이 그냥 본인들 안에서 돈 받고 사용료 받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타트업 기업으로서는 꾸준하게 돈 벌어서 나중에 또 대팔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지점에서 왜 했을까?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요. 지금 이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쪽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했어요.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챗 GPT랄지 인공지능을 가동시키고 구동시키는 그 이 챗 GPT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플랫폼에 까지도 사실은 오픈 AI 있죠.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왼쪽에 보면은 XAI 있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쪽. 그리고 오픈 AI 있죠. 그다음에 메타 AI도 있습니다. 방대하게 돈을 투자하고 있죠. 여기다가 지금 이 슈퍼컴퓨팅 시스템도 메타는 자체적으로 좀 투자하고 있고 오픈 AI도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냥 지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미래의 AI 패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중국이 지금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 지금 현재 딥시크를 내놓고 아예 그냥 오픈소스를 풀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 오픈소스를 풀어가지고 자, 다른 전 세계도 같이 일어나서 미국과 맞짱을 떠자. 미국과 맞서자.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시장 소위 말해 형성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독재가고 중국을 배제시키고 중국에게 반도체 칩도 제대로 안 주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미국의 의도가 보이니까 아예 이참에 이걸 터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픈소스로 연합군을 구성하자 이런 지금 의도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하니까 한국 기업들도 좋죠. 뭐 별것 아니네. 한국 사람이 뭐 한국 사람들이 이거 달려든다면 금방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지금 한국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이 부분에 뛰어들어야겠죠. 자체만의 또 자체의 플랫폼도 만들고 이제 AI 쪽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유럽 보세요. 그냥 빵이에요. 그냥 뭐예요? 뚜껑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이에요. 요즘 이게 유럽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이게 일본의 현 주소고요. 유럽의 현 주소예요. 일본은 정말 그 플랫폼도 하나 없어가지고 한국 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 주소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미국이 완전 독점해 가는 시장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은 그런 심정.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일어난 사건은요, 너무 과하게 오버블론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의 수익이 올라가고 마진이 올라가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소식이냐, 아래쪽에 보세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요. 자, 트럼프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뭘 얘기했느냐, 자, will offer 15% tax rate라고 했습니다. 즉, 텍스 레이트, 즉 15%의 법인세를 부과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회사들에게 부과하냐면요, 제품들, 자신들의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미국에서 만드는 회사들에게 법인세를 15%까지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15%까지 법인세가 내려간다?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전체 내는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왜냐면 워낙 많이 벌고 또 많이 팔다 보니까 거기에서 10%, 뭐 1%, 2%만 해도 크단 말이죠. 근데 15%까지 내려간다? 자, 그렇다라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은 뭐예요? 현재 테슬라가 몇 퍼센트를 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위에 빨간색으로 보면요, 테슬라의 그 statutory tax rate입니다. 이게 이제 법인세인데 테슬라의 이 corporate tax rate이 얼마냐면은 21%예요. 테슬라가 현재 21% 수익에 그러니까 21%를 내니까 굉장하잖아요. 100만 원 벌면 21만 원 내놔야 되는 건데, 자, 근데 이게 15%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납니까? 21% 내던 것이 15% 내려가니까 무려 6%는 그냥 가지게 되는 거예요. 6%의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주당 하나로 바꿔내면요, 0.12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주식 전체에서 4%에 해당되는 건데 0.12는 올라간다? 그냥 법인세 하나로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마진율이 결국 올 한 해 전년도 대비 단순한 이 법 하나 바뀌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법인세가 내려가면 모두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테슬라는 미국에서 거의 99% 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재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을 안 들어와요. 모든 미국에서 파는 제품은 다 미국 안에서, 그 테슬라가 가장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이라고 옛날에도 데이터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테슬라는 뭐 거의 지금 99%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그대로 적용되겠죠. 근데 이에 반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 보세요. 뭐 포드랄지 GM이랄지 멕시코에서 외부에서 갖고 오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거의 50%, 60% 이상이 다 바깥에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테슬라는 미국에서만 현재 거의 대부분을 하다 보니까 결국 법인세를 거의 온전하게 혜택을 받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테슬라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올 한 해, 뭐 트럼프 기간 내내 앞으로 4년간 계속 이렇게 마진율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파면 팔수록 더 많이 이제 남는 더 구조가 되어 가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요, 깨알 같은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머스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머스크도 다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되기 전부터 트럼프는 이미 법인세 인하하겠다부터 다양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런 걸 다 계산을 해봐도 사실 테슬라에게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유리한 국면으로 간다라는 걸 다 파악이 끝났겠죠. 자, 그래서 그런 지점을 본다면 지금 트럼프가 되어서 테슬라는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리비안 CEO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근데 이건요, 과거에 이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랑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테슬라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리비안 CEO가 이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타이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리비안 CEO도 he isn't concerned about Trump's EV policy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그닥 관심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가 내리는 그 관세 정책, 뭐 전기차 소위 말 전기차에 대해서 7,500달러가 없을 것이고, 뭐 앞으로 이 충전소랄지 이런 거 뭐 우리는 지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거 별로 관심 없다는 거야. 뭐예요? 본질에 집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자세한 내막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리비안 CEO는요, 위에 초록색으로 하였던 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I don't think we're particularly worried about any of it because whatever happens will be equally applied to all. 라고 합니다. 자, 전혀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 정책들이 크게 바뀌어서 전기차가 위축될 거다. 뭐 충전소도 사라질 것이다. 정부에서 보조금 안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이 모든 법은 똑같이 다 적용되잖아요. equally.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만 보조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레거시 자동차 업체도 테슬라도 다 적용되니까 이거는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공평하게 뭐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안 적용되거나 그 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파란색을 하려다 보세요.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이 회사를 시작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With the view of making highly compelling products.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차를 만들 때 정말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신념으로 이 회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질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조금 따위에 신경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좋은 차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차를 만들면 당연히 팔리기도 하고 못 만들면 망하는 거 아니냐. 내 목표는 그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이 결정을 내릴 때에도 이런 정책과 우리는 뭐 관련돼 가지고 막 그렇게 겁을 먹고 이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본질에도 집중하고 있는 거. 자동차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못 만드니까 안 팔리는 거고 못 만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 부분이 옛날 머스크가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면 In the end, it is sort of like there's a small speed bumps along the way 라고 합니다. 자, 이게 결국 머스크랑 같은 얘기죠. 결국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이 보조금이 없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스피드 범퍼가 생기는 거죠. 약간의 그것도 스몰 스피드 범퍼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속도 줄이라고 스피드 범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발생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보조금이 있었다라면 좀 더 잘 팔렸겠죠. 그거 전체적으로 이제 불티나게 팔릴 수 있겠죠. 근데 보조금이 없어졌어요. 가격이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그 소비자들이 안 그래도 지금 주머니 사정도 어려운데 소비가 조금 주춤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뭔가 작은 스피드 범프, 잠시 멈칫할 수 있을 건데 그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테슬라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우리 여기 리비안에만 적용되는 것도 다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머스크도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별거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더 가속화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자, 여기도 똑같죠. 보니까 it is honest respond to whatever that environment is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환경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우리에게 집중하
상승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We are really talking about US leadership in the future of technology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교통혁명에 있어서 기술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결국은 리더십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소위 이 리비안이 테슬라를 극복할 수도 있고 또 극복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굉장한 수준의 전기차로 올라서는 게 결국은 이 우리의 목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노란색으로 하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This is not a political thing. 이거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This is not a political thing.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훨씬 더 이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더 오히려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대응을 합니다. 이건 정치적 이슈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정치에 정치인들의 노란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꾸 좌우놀이 하거든요. 좌냐 우냐 뭐 이렇게 접근하는군요. 근데 이 사람 이러잖아요. It is not like the left wants to move to elect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사실 이런 발언을 이 정치인들이랄지 정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기차로 결국 전환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좌빨들이 원하는 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소위 좌쪽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막 밀고 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머스크도 전기차로 밀고 가는데 머스크도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빨갱이가 되는 거죠. 머스크도 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비안 CEO도요, 웃으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저쪽에 이 좌쪽에 있는 사람이 전기차로 계속 밀고 가고 보수 쪽에 있는 이 보수 쪽 사람들은 우파는 결국은 전기차가 아니라 기름 쪽으로 간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그렇게 나누는 게 항상 정치인들이 위해서 그런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자꾸만 조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It is that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will be electric. 미래는 어차피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래의 교통수단은 결국 시간의 문제지 이 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머스크가 한 얘기랑 똑같고, 그리고 리비안의 CEO도 미래가 이미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거, 그 당연히 전기차를 질적으로 잘 만들면 되지. 이게 지금 뭐 트럼프가 들어섰고 또 다음에 민주당이 들어서건 그 정치 대통령이 누가 들어서건 간에 그들의 좌우놀이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거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매번 하는 게 뭐 조금만 뭐 얘기하면은 뭐 제 빨갱이니 멸공이니 그런 단어를 쓰지 마세요. 어느 시대에 지금 그런 단어를 씁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위에 그 꼴통 그 정치인들 있죠. 정치인들은 여러분들 돈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 정치인들의 그 속성들은요, 본인들이 팬덤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쟤는 적이야. 쟤는 지금 빨갱이야, 멸공이야, 죽여야 돼, 좌야, 이렇게 간다고요.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70년대 논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이 정 교수가 또 이 빨갱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정신도 좀 차리세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저 위에서 매번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아픈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분단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뭐 6.25 전쟁 이후로 계속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발 그런 거 벗어나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 기업인들을 보세요. 리비안 CEO도 이게 나는 이 정치적 이슈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현실을 더 보는 거예요. 어차피 미래는 전기차로 가기 때문에 누가 돼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지금도 한국 정치 상황 정말 굉장히 안 좋은데 자꾸 이 낙인 찍어서 뭐 빨갱이니 이런 소리 하는 거 속지 마세요. 그 전부 다 여러분들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주머니 돈, 쌈짓돈 꺼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도 제가 이렇게 정신 차리라 그러면 또
그쪽에 그쪽 사람들이 정 교수 정신 차리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70년대도 아니고 옛날 러시아, 미국의 정말 여러분 그때처럼 냉전 시대도 아닌데 아직도 이 좌익이니 빨갱이니 멸공이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요. 자, 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사서 운영하고 우리가 타고 다닐 때, 자, 자동차 유지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서, 그리고 기름 넣고, 뭐, 전기차면 충전을 하고, 그리고 뭐, 메인테넌스 같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자, 미국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차가 뭐냐 했을 때, 테슬라 모델 3가 1등이 됐어요. 그리고 모델 Y는 이 7등에 들어갔거든요. 모델 Y는 이제 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자, 일단 여러분 이게 지금 위에 타이틀 보세요. The Cost to Run America's Best-Selling Car입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탑 10 있죠. 이 탑 10은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opular한 거예요. 이 차들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위가 테슬라 모델 3가 됐고 7위에 보면은 모델 Y가 됐죠. 자, 이걸 지금 보시면요. 다 잘 팔리는데, 자, 모델 3가 한번 보시면요. annual fuel cost입니다. 자, 이 기름 드는 거 있죠. 여기는 전기를 충전하겠죠. 근데 기름을 이제 채워 넣는 건데, 뭐 다른 그 내연 기관차들은요. 그 테슬라만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1등에 $636예요. 그러니까 annual fuel cost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충전비거든요. 1년에 636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모델 Y 같은 경우는 $708가 들어가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저렴합니까? 기름을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머지 보면요. 2등 보세요. 현대입니다. 엘란트라. 여러분 현대 엘란트라는 한국에서도 되게 조그만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615불이 들어요. 1년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배입니까? 거의 지금 3배 가까이 차이 나죠. 3배 조금 모자라는데 테슬라 모델 3 3배 가까이 조금 모자라죠. 도요타도 보세요. 1615죠. 그러니까 지금 도요타 코롤라나 엘란트라나 다 비슷해요. 기름 들어가는 게. 이게 다 같은 급이거든요. 한국의 이 소나타보다 아래쪽에 그 급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아의 포르테도 좀 더 들어가 1710이고요. 혼다 시빅 1710입니다. 그리고 혼다 아코드도 좋은 차인데 지금 1737불 들어가죠. 시빅도 작은 차인데 1710이고요. 자, 그리고 닛산 알티마도 1700대 들어가고 도요타 캠리 아래쪽 보세요. 굉장히 또 이 뭐 가장 미국에서 또 그동안 인기 끌었던 차 아닙니까? 코롤라와 캠리는요. 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미국 왔을 때에 와, 어마어마했거든요. 도요타 코롤라와 이 캠리가 지배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때는 현대차가요. 비교가 안 됐어요. 현대차는 그냥 여기 명함도 못 내밀었거든요. 근데 이 차들이 가장 대중적인 차고 보편적인 차예요. 미국에서도요.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거든요. 근데 이 가장 가격이 싸다고 하는 이 보편적인 차보다도 오히려 프리미엄 레벨에 들어가는 테슬라 모델 3와 테슬라 모델 Y가 애뉴얼 퓨얼 피가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이죠. 테슬라 모델 Y는 708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처음 살 때 돈이 좀 들어가는 것과 메인테넌스 비도 보면은 지금 이 1143이에요. 그러니까 메인테넌스도 테슬라 모델 3는 거의 들어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엔진차가 아니잖아요. 그 소위 기름 넣는 차. 기름 넣는 차는 계속 고장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annual 인슈런스가 조금 더 비싸지 않습니까? 2241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좀 저렴하죠. 그리고 annual fee tax입니다. 텍스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조금 더 럭셔리 차에 들어가니까 좀 더 비싸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보면 annual running cost입니다. 운영비가 $5,000 딱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 차를 타는데 5,061불이에요. 그러면 현대 보세요. 5,100불 들어가고 도요타 5,100불 들어가고 다 합치더라도 이렇게 지금 테슬라가 훨씬 모델 3가 쌉니다. 그러니까 모델 3가 비용 면에서는 가장 저렴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하러 우리가 엘란트라를 타고 코롤라 타고 포르테 타고 시빅 아코드 타겠습니까? 당연히 모델 3를 타죠. 이 럭셔리 차를요. 그리고 모델 Y도 보세요. 일단 사이즈도 큰데 이것도 별 차 안 나고 5,300불대예요. 7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델 Y를 사죠. 비용도 이렇게 적게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점점 더 사람들이 이를 디테일하게 안 보잖아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요. 결국은 사람들은 다 사게 돼요.
결국은 이 테슬라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 리디안 CEO가 말했듯이 결국은 전기차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레이종에스TV였습니다.